안녕하십니까. 엄마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강사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여러 가지 과목 중에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흥미를 갖지 않는, 물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흥미를 갖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과목이 하나의 수학입니다. 왜 수학이 공부를 꼭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어떤 사고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수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적 이해가 되어야만 내 자녀가 수학을 싫어할 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문학을 전공하고 싶었고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 어렵고 까다로운 수학을 꼭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수학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이 수학의 공부의 원리와 필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왜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점이 좋은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거하고, 남이 하라니까 또 제도가 어쨌든 수학 시험이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거라고는 좀 차원이 많이 다르겠죠. 자, 그러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도대체 어떤 과목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수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요리사가 된다든지 축구 선수가 된다든지 방송국 프로듀서가 된다든지, 그죠? 수학이 필요로 하는 과목, 의사도 사실은 수학이 별로 필요 없죠? 생명과학자도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수학이 필요한 직업은 사실은 아주 제한적이죠. 물리학자라든지 아니면 기계공학과를 대학을 다녀서 기계공학을 한다든지 전자라든지 이런 공대 몇몇 학과. 근데 화공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학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음악을 한다든지 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수준 높은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수학을 이렇게 해야만 되고 그 수학에 많은 아이들이 학문적인 바탕을 이루어야 되는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의 언어 활동은 과연 추상화일까요? 구체화일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근원적인 겁니다. 근원적인 거. 우선 모든 인간의 언어 활동은 사실은 추상화입니다. 물론 더 구체화해서 구체적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면 모든 언어 활동은 추상화인데, 수학은 그 중에서도 추상화 중에서도 추상화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인류가 원시시대 때 숫자 5라는 이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데 과연 그건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쉬운 과정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한번 어떤 꼬마가 만약에 2 더하기 3이 몇 개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구체화하죠? 그래서 손가락 2개가 있지. 그 다음 3개가 있잖아. 그러면 2 더하기 3개니까 이걸 합치면 5개가 되지. 이거는 구체화합니다. 근데 이거는 수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단계로 나아간다면 23 더하기 25는 또는 8 더하기 9 정도면 사실 손가락, 발가락 모으면 되죠. 근데 45 더하기 68은 그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죠? 온 가족이 다 동원돼야 되고, 28,685 곱하기 254,600 이렇게 나가버리면 지구인 모두를 모아도 힘든 일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론의 세계가 가능한 게 바로 수학이에요. 자, 우리 수학이 5라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증명해 보일게요. 자, 우리 조상들은
물건에 따른 진법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원시시대 때 우리가 항아리 같은 걸 발견해 보면 그게 만약에 조개를 보관하는 항아리면 숫자 5, 5개의 조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조개를 5개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대 때 아주 원시시대 때의 수의 개념이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여자의 손을 5번 잡은 거랑 해가 5번 뜬 거랑 계절이 5번 바뀐 거랑 그 다음에 보름달이 5번 뜬 거랑 이런 등등의 모든 공통점을 모아서 5라는 개념의 추상화를 만들어내는 이 인류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긴 과정을 거쳐서 이르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수학은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추론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근의 공식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근의 공식도 거의 지금 다 까먹었지만은, 그러면 근의 공식을 자가 구술 10만 개를 줄 테니 한번 입증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증명할 수가 없죠. 가장 간단한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왜 플러스 1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학생이 대학생이 돼갖고 과외를 갔더니 어떤 꼬마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 하더래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걸 한번 자기한테 보여달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귀납적 사고가 있고 연역적 사고가 있는데, 귀납적 사고에 해당되는 이게 바로 경험론자잖아요. 그래서 국어의 공부는 사실은 거의 다 경험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어를 지금 연역적으로 암기하게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수학은 연역적 사고입니다. 수학은 바로 종교와 같은 거예요. 즉 근의 공식이 있으면 그냥 그걸 믿고 따라서 적용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학 수학에서는 그렇게 수학도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러나 고등학교 수학은 주어진 어떤 공준을 그냥 암기를 해서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그 공식에 맞추어서 그냥 풀면 되는 과목이 바로 수학입니다. 그래서 학원가에 보면은 이 말은 분명합니다. 제 제자가 어느 명문대학교 수학과를 나왔는데 걔가 한 말이,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교 수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학원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원가에 수학 강사들 중에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뭐 전자공학과를 나왔거나 물리학과, 그거는 뭐 하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과정은. 그래서 대학생들이 과외를 가장 하기 좋아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이죠. 왜냐하면 그 범주 안에서만 가르치면 되니까요. 수학은 고도의 추상화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학적 사고가 추상화가 어려웠는지 한번 입증해 보일게요. 지인법이 다 달랐거든요. 고등어는 몇 마리가 한 손인지 2마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바늘은 한 쌈이 24개예요. 계란 한 줄은 10개였고요. 그 다음에 같은 생선인 조기는 20마리가 한 두루미였습니다. 아까지하고 다르죠? 고등어는 2마리가 이진법에 의해서 한 손이 되는데 조기는 20마리가 되어야만 한 두름이 되니까요. 천에 대한 것도 달랐습니다. 개념이. 명주는 40자가 한 필이었고요. 광목은 60자가 한 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물건마다 모든 진법이 다 달랐던 게 바로 옛날 구체화의 산수의 개념이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진법이 모두가 다 십진법이 됐잖아요. 이 과정이 매우 지난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수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수학의 중요성을 얘기할게요. 자, 옛날에 제가 한번 그 학교에 그 고등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능 시험 감독을 간 적이 있었어요. 한 녀석이 수포자가 많잖아요. 수학의 문제를 받자 말자 엎드려 자더라고요. 그때는 수학 시험 시간이 굉장히 길었었습니다.
자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일단 답안지는 이미 다 3번이라고 다 3333 마킹을 해놨어요. 근데 이 녀석이 하도 자다가 지루하니까 문제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6, 12, 18, 24, 30, 36 하고 쫙 내려가는 이 전체 수의 합을 구하시오 했을 때 대부분 학생들은 이걸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 시간 많고 지루한 학생은 이렇게 이걸 다 더합니다.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쫙 더한 숫자와 그다음 이쪽에 한 번 더 검토합니다. 그리고 여기 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쪽으로 쫙 검토해 가지고 다 더한 뒤에 여기에 또 답을 적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 더해서 결국은 이 세 개의 답안이 똑같아지니까 갑자기 손을 들더니 답안지 교체해 주십시오 하고는 또 3333 하고는 그 문제만 4번을 체크하고 또 자더라고요. 실제로 최근에 그 공간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수능 문제에 나왔을 때 일부 학생들이 실제 자료를 재가지고 변의 길이를 대충 짐작해가지고 답을 찾는 그런 모든 과정은 이게 추상화입니까? 걔들은 구체화를 한 겁니까? 추상적 사고의 한계에 도달하지 도저히 풀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구체화를 해서 푸는 거죠.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수포자가 생기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지능의 정점에 있는 고도의 논리적 추상화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면 그 unvisible ceiling, 즉 보이지 않는 천장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학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수학적 탤런트가 굉장히 부족하면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건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 사고이기 때문에 수학은 학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입니다. 저는 뭐 국어도 강의했고 논술도 강의하는 사람이지만 학문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학문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바로 종교와 같은 거예요. 연역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아카데미아를 차려놓고 수강생들을 모집할 때 본 시험 과목은 유일하게 수학뿐이었습니다. 왜? 인간 사고의 정점에 있는 고도의 추상화의 과정을 논리적 연산이나 논리적 추상화를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과목이 바로 수학이기 때문이죠. 옛날에 제가 시험 감독 갔더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가장 전교에 1등하는 학생 하나가 다른 문제를 푸는데 다른 애들은 연습장에 막 수식을 쓰잖아요. 그 친구는 그냥 연필만 뚝뚝뚝 그리고 머릿속에 대부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은 쓰지 않아도 추상화가 전개가 되는 아주 탁월한 학생이죠. 그리고는 답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답안이 거의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학생과 그 학생은 정말 추상화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추상화가 꼭 필요할까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추상적 추론의 단계가 바로 수학이죠. 자, 어머님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구체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추상화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연산해서 사고하는 과목입니다. 그죠?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냐면, 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한다 칩시다. 어떤 사람이 중국집을 차려서 중국 식당을 경영할 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릴 적에 수학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자, 알바생을 몇 명 고용하고 배달부를 어떻게 하고 물건을 어떻게 구매하고 등등등 임대를 어떻게 내고 등등 모든 식자재를 어떻게 구입하고 그게 손님이 몇 명 오고 들어가고 뭐 이런 등등의 미래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수학적 사고에 의해서 진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공부를 다 안 시켜서 그렇지 대단한 축구 선수, 프로듀서 중에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수학을 공부시켜 보면은 다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즉 수학이라는 과목은 내가 지금 구체적인 어떤 사물을 접해야 그냥 그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또 다른 구체적인 것을 추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 사고의 정점에 있는 고도의 추상화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그 뒤나 즉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확하고 정확한 사고를 정진시킬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추론에서는 최고의 과목이고 그 능력을 열심히 잘 발휘해야만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 고등학교 때 어느 수학 선생님이 또는 인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도 왜 수학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너희들이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이 영역을 통해서 강의를 해줬더라면 저의 이 삶에서는 상당히 더 많은 유익한 점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추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해요. 왜? 고등학교 때 내가 인문계를 가고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할 사람인데 내가 왜 수학을 공부해야 되라는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수학이 재밌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많이 결여되어서 내가 뭔가를 운영을 했을 때 운영상으로 뭐 이렇게 잘 된 것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마 그거는 그런 수학적 탤런트나 수학의 훈련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수학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왜 수학이 중요한 과목이고 네 삶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 원리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두면 자녀가 수학이 내가 해야만 되는 과목이 아니고 즉 그냥 막연하게 하기 싫은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과목이 바로 수학이구나 아는 것을 깨닫고 수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 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반드시 두 과목 아무리 문과라 하더라도 수학은 그리고 전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은 반드시 보고 그 다음 반대편에 있는 귀납적 사고인 논술이나 국어에 대한 언어에 대한 훈련을 꼭 시킵니다. 그래서 언어와 수학 이 두 가지는 인간 사고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은 반드시 해야만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좋은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